변호사님, 예. 요즘 사건도 너무 많으신데 최근 진행하셨던 사건 중에 좀 이거 참 내가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했던 사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보람이 없는 사건도 많죠, 변호사가 사실은. 그렇죠. 뭐 이것도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진짜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그걸 깔끔하게 나의 역량을 발휘했을 때가 제일 보람 있는 것 같고, 뭐 조금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제일 보람 있게 끝난 사건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수사 단계를 알고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초동 조치를 잘했을 때, 그러니까 현장성 있게 움직였을 때 했던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제 서울에서 누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고 이제 술을 먹다가 친구들이랑 이제 혼자 먹게 돼갖고 혼자 이제 술이 아쉬운 거지. 그래서 편의점에서 먹다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 애들이랑 시비가 된 거예요. 다툼이 좀 생겼는데 이제 본인 말로는 막 그때 봉지에 있던 소주병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이제 화가 나서 저 가서 소주병을 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날 그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 오고 나서 다음날 저를 바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경찰에서는 거의 특수로 간 것 같아요. 위험한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소주병을 들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때 당시에 그걸로 사건화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절실하게. 근데 이제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나중에 이게 실제로 특수냐, 아니면 어떤 나중에 있었던 그런 폭행이랑 인과관계가 있냐, 이런 걸 다투기 전에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잘 되고, 경찰도 그냥 사건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니즈가 충동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맨 처음 제시한 솔루션은 일단은 현장을 비치는 CCTV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CCTV가 있으면 막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고 막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CCTV가 있냐 없냐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이제 쭉 둘러보니까 CCTV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사관도 사실은 난처하죠. 이런 거 때문에 막 또 다툼이 되고 이러면.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를 당일 하고 나서 나중에 합의되면 빨리 철회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날 확인하고 수사관한테 가서 저 제발 좀 저쪽에 혹시 합의 의사 있는지, 제가 연락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제 연락처를 좀 빨리 좀 주시죠. 근데 당사자가 하면 안 받겠죠. 그렇죠. 제가 다툼이 어제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때 해갖고 그 다음 날인가 한 3일 내에 바로 그분을 만났어요. 피해자분들. 해갖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좀 기분은 상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과장해서 신고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다투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은 어렸던, 12살 어린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사례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합의를 빨리 처리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의견서랑 이걸 토대로 형사님한테 가서, 저희가 진짜 다툴 게 많은데 일단은 완벽하게 처벌구론 됐고 아직 진술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깔끔하게 진술을 할 것이다 해서 사건이 이제 잘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죠. 예. 물론 이제 이게 뭐 완전한 실체적 진실이냐 뭐 이런 거는 또 알 수는 없죠. 저도 뭐 제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저는 피해자, 피의자, 그 다음에 경찰, 수사기관,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고 봐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받든 이런 건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해봐야 제가 봤을 때 벌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받아봐야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삼각형이 잘 윈윈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사건이 꼬이고 나면 서로 루즈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3일 내에 윈윈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수사기관은 뭐 피해자가 신고한 이 직후에 별말 없이 끝나고 사건 하나 처리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다 얻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했던 게 좀 제일 약간 뿌듯했다 해야 되나? 깔끔했다. 깔끔한 사건 처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죠. 다른 변호사님들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폭행, 상해 같은 사건을 들었을 때 바로 그렇게 CCTV부터 보러 가시는 거는 이건 약간 경찰 시절 그 경찰적 본능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님들이 다 잘 하시죠. 그런 걸 다 알고 하는데, 제가 지구대에 있을 때 딱 사건을 접수하는 흐름이랑 지금 수사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어떤 중간중간에 골든타임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물론 안 되는 사건도 많죠.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경제범죄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거래 내역이 찍혀 있거나 명확하게 CCTV가 있으면 이거는 뭐 누가 와도 판단만 남은 거죠. 법리 다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분도 빨리 와서 다행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폭행 사실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한 대 때렸어요. 사실. 눈싸움 계속 하다가 서로가 막 술 취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조금 억울한 특수라는 부분을 경찰은 웬만하면 말이 다르면 좀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형사과. 그러면 이게 절차 밟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법리로 가도 이겼을 거라 보는데 이 순간에 골든타임을 바로 떠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어 본 반대편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지구대 계시던 시절에 이제 출동도 나가 보시고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신 게 어쨌든 그렇죠. 바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골든타임은 신고되기 전에 저를 만나면 제일 좋고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네. 신고됐을 때 제가 가면 네. 뭐 진짜 그 현장에서 바로 무릎이라 꿇어갖고 해결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제 기록이. 그러면 이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알고 있어요. 대충 이때쯤이면 무슨 서류를 갖고 무슨 판단을 하고 있겠구나를 알고 있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와 이런 거는 진짜 되게 실감 나고 뭐 이렇게 TV 보는 것 같이 재밌는데 네. 또 비슷한 사건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뭐 많죠. 많은데 이거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집에 있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압수수색. 그래서 폰을 뺏겼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경주에서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해서 편의점 앞에 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했을 것이다라는 촬영을 했을 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신고가 돼서 한 몇 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와서 휴대폰을 뺏어간 거죠, 경찰이.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이 CCTV를 보여주는데 뭔가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갖고 이제 압수수색이 나왔겠죠. 근데 그분은 안 했다는 게 이제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차피 휴대폰을 가져가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경찰은 지웠니 뭐니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추궁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게 꽤 많거든요. 제 옛날 신고 나간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술 먹고 이러고 있는데 막 여자가 펑펑 울면서 갑자기 만졌다면서 나중에 CCTV 가보면 그냥 술 먹고 졸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 당황해갖고 막 이런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은 휴대폰을 뺏긴 채로 너무 놀래갖고 인생에 뭐 압수수색 얼마나 당해봤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어차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깔끔하겠지만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또 변호사의 역할이 아닐까 해서 바로 제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경주로 이제 올라갔죠. 낮에 갑자기 양복 입고 막 주변 돌아다니면 좀 이상하니까 추리닝 입고 가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저 구석탱이에 이제 여기를 비출 것 같은 CCTV가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여달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번호를 적죠, 이제 CCTV 번호를. 해서 어디 위치 주소 찍어서 그거를 경찰한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게 좀 명확하게 나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풀었던 적이 있죠. 촬영이 아니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제가 안 했어도 결국엔 잘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약간 수사관이었던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가서 빨리 이거를 아니면 뭐 경찰이 증거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안심이 되고 그분도 저 때문에 현장을 원래 경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억도 다시 좀 더듬고 이러니까 나중에 진술할 때도 좀 더 수월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 게 약간 좀 뭐랄까 기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는 거는 자신 있거든요. 지금. 자다가도 새벽 2시에 신고 나가고 했으니까. 그러면 경주를 어쨌든 가서 그 CCTV를 확인하실 때는 안 찍은 걸로 알고 가셨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찍었는데 이렇게 안 찍었다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망한 거죠. 증거를 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저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은 당연히 많아요. 특히 형사, 특히 성 이런 거 아니면 뭐 가정사 이런 거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변호사님 앞에서 거짓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그렇게 하면 진실로 나를 변호 안 해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추궁을 하죠. 저희가 먼저. 진실 여부를. 그리고 경주에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쯤 왔을 때 진짜 CCTV 확인하는 것까지 봤을 때는 이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 현장에서도 몇 번이나 추궁했어요. 그때 이제 저랑 김진배 변호사랑 갔는데 김진배 변호사가 뭐 전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진짜 추궁할 때 무섭거든요. 숨을 못 쉬어요. 자자자자자. 근데도 4번, 5번 해도 그러면 깔끔하게 우리가 이걸 제공하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지만 단서를 주자. 해서 이제 오해를 풀었던 거죠. 만약 아니었다면 자업자득이죠. 확실히 공무원 베테랑은 형사 쪽에는 이게 특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10년 넘게 다 뭐 많게는 20년까지 이런 뭐랄까 경찰이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급작스럽게 뭐가 생기거나 사건 사고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누적돼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명이서 언제든지 진짜 저 집도 한 5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그래서 뭐 주말에 나올 때도 많고 주말에 사실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명이 딱 어떤 큰 사건, 네, 뭐 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뭐 48시간 내밖에 없으니까 그보다 더 적죠 보통. 그러면 대표님 중심으로 탁탁탁 조직적으로 이렇게 니는 뭐 하고 니는 뭐 하고 니는 뭐 하고 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고 이런 뭐랄까 순발력이나 기동력이 좋은 거는 진짜 베테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어쨌든 위계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로펌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일까요? 아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계가 있다 해서 되게 막 대표님 오늘 점심은 어디로 예약돼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팔로우십이랑 리더십이 동시에 발휘되는 거죠. 딱 하면 이게 필요하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저도 팀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막내거든요. 그러면 탁탁탁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판단이 빠른 거지. 뭐 다른 펌에서는 고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어야 되고. 근데 그런 펌이 잘 없으니까 그런 건 저희 장점이죠.